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9주차 9월 25일에서 10월 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국민이나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국내 정치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는 부패하거나 극우주의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네요. 이재명 대표 단식과 구속영장 기각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차관 대통령 참모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격려사키 자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대에서 일어난 수사에서 보듯이 만약 제대로 수사하면 또 권력이 개입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이 선출된 의회 권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에 대해 진심 어린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순직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 시하는 국가법 7조 1항과 5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도 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신주로 모시는 이 땅의 지배 세력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역시 신주 모시듯이 하고 있네요. 경제 분야입니다. 신자유주의화가 촉진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미 달러 제국주의 하에서 한국 경제는 일회 편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함께 탈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 말하고 있는데 조세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 것인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자 재벌 감세해주고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 약자들의 주머니를 털 뿐입니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11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포함해 부채가 5600조 원에 달하니 가히 부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무규제와 무정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금융화인데 금융시장은 금융산업의 외피를 선 채 완전한 투기적 상품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불로소득과 추가 착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 단체 또는 플랫폼에 기초한 로톡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자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법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인재 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문화 또는 한국 문화를 넘어 존엄, 가치, 인권,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라는 말도 이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한 금융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락한 집값이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가격, 또 새로운 추가 건설 이런 얘기만 난무하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 하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건강보험금 고갈에 관련해서는 과잉진료와 처방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 또한 국민복지로서 정부가 건강보험기금에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자의적이거나 상업적 잣대를 바로 들이대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노인 비권율 세계 1인 상황에서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계층 내부에서 덜 빈곤한 노인층의 기초임금을 박탈하여 더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임금을 상량 지급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은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복지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국립병원조차 비정규직 고용을 일상화하면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처벌에 매달리지 말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방산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재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 중립 또는 석탄 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는 이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암 발병률이 높아지지만 정부나 한수원은 항상 방사능 기준치 이하이며 암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 암 환자에게 인과성을 입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핵쓰레기를 마음대로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홍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방류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이 서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군사력 긴장을 고조시킬 뿐 휴전 70년 이 시점에서 평화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간 관계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맹종하는 것은 사대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필요한 교육을 해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지난 30년간의 한중 관계는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와 한미일 관계의 밀착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한중 상호 간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9주차 9월 25일에서 10월 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